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총장직 바통을 이어받는 예고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해석이 나온 건지 분석해봅니다.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모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법원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 준비 일정을 잡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고 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한 문재인이 유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아쉽다와 안타깝다 말고는 할 줄 아는 한국어가 별로 없나 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비판한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리발을 끼고 헤엄쳐 한국 땅을 밟은 북한 남성 사건에 대해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방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 올해는 몇 번이나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상호, 송영길, 김민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00년도에 무리를 빚었던 여성잣대부 술자리 사건 기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에선 뭐라고 해명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12조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15조 원까지 밀어붙이고 있고 김두관은 20조 원을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을 향해 하산할 준비를 하라고 하자 문재인 대신 문재인 대변인 같은 윤건영이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은 대통령에게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산을 한참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하산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도 별도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소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청와대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를 민정수석에 앉혔지만 결국 청와대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조국 라인 인사들의 기세에 이번 검찰 인사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무기력에 빠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이나 사의를 표했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검찰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현 정권과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후에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총장직 바톤을 이어받는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등의 권력형 수사를 이성윤 총장을 방패 삼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이번 사의 파동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현수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비포로 불리는 보직 가운데 세계, 즉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차례로 맡았던 이성윤 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번째 검찰 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 수석의 인사안이 뒤집힌 배경에는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낙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추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친정부 성향 지검장 유임을 통해 수사 확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전국 규모의 검난으로 번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부장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용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이지검장의 리더십이 땅으로 추락했음에도 청와대가 이지검장을 붙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청와대 최고위선 개입 여부 수사로 흐를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지검장이 오는 7월에 검찰총장이 되면 현재 대전지검에서 진행되는 원전 수사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어 휘발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역시 친정부 검사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사건인데요. 이지검장 역시 대검 반부패 부장 시절인 2019년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오는 4월 공수처를 통해 검찰이 맡은 권력 수사를 가져오고 7월에는 이성윤 총장 체제를 구축해 권력 수사를 2, 3중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러한 큰 그림의 반기를 든 신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추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는 검찰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기능을 쪼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통제하기 쉬운 경찰에 힘을 실어줘 중국식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저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의 공중분해와 권력 편향적 인선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됐었죠. 특히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하게 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입장에선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모호하다는 입장을 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하겠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당시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 또는 반려하는 게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나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의원 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위와 같은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 처장은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처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하라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런 효과를 갖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조 처장은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이라면 이미 세간의 혐의가 알려질 수밖에 없다며 굳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은 탄핵 사유 판단은 헌재와 국회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이 든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할까라는 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또다시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검찰이 야당과 일부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김 대법원장 측이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당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영대 등 단체도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을 문제 삼아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개 단체 고발 사건을 모두 형사 1부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발 내용이 비슷한 만큼 역시 형사 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준비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이 이달 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갖게 될 예정인데요. 결국 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 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을 갖습니다. 변론에 앞서 사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계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입니다. 26일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이 열린다면 심판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8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결국 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쫓아내야 할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데 대상자가 심판 도중 공직에서 물러난다면 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임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강행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에 적용된 혐의와 내용이 같았는데 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이후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단순 비난 인신공격을 넘어 법관 탄핵소추까지 이르렀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지휘부 10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죠.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 7개 기관에서 8차례에 걸쳐 조사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검찰 수사보다 더 나아간 것은 사실상 없었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규명한다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쓰여졌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와 관련된 인사들은 모조리 마녀 사냥을 당하듯 악인 취급을 당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왔죠. 하지만 검찰 특수단이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 17가지에 대해 검사 9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장장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한 결과 거의 모든 사안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엔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세월호 특검을 새로 만들고 사참위 활동 기간도 늘렸습니다. 이는 9번째 수사와 조사가 되는데요. 이 밖에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2022년 6월까지 정지시켰습니다.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를 끝없이 연장하는 꼴이 될 게 자명한데 아마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재인은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썼습니다. 그땐 그 뜻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무엇이 고맙다는 건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죠. 자, 그럼 문재인이 사법부의 판단마저 위협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가 유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지휘부 10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나온 발언이라 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법원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다는 뜻이냐, 조만간 담당 판사 좌천시키겠구나 라고 썼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비판한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어제였던 17일 임 전 실장이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임 전 실장이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 전 실장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200만 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를 지만원 박사 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만원 박사가 자신을 주사파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지만원 박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수사적 표현,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을 근간으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라고 표현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변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국방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북한 남성이 헤엄쳐서 귀순한 일명 수영 귀순 사건이 있었죠. 우리 군은 수영을 통해 넘어오는 사람도 못 잡고 점프를 해서 철조망을 넘어오는 사람도 못 잡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냥 멀쩡히 걸어 들어와도 못 잡겠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참 빨리 해서 좋은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면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겠죠.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많이 죄송스럽다. 현장의 경계작전 병력 집중 문제와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군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날 강원도 고성 인근 해안에선
북한 남성이 바다를 건너 우리 측으로 월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시 해안철 채갈의 배수로를 이용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관할 군부대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16일 오전 4시 20분쯤 민통선 내 재진 검문소가 관리하는 CCTV 영상에 포착된 뒤 출동한 우리군 수색병력에 의해 오전 7시 20분쯤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22사단은 북한 남성이 검문소 CCTV를 통해 식별된 후 2시간 15분이 지난 오전 6시 35분에서야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초동 대응 또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에 대한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엔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요원의 과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작전의 시작은 감시인데 감시가 제대로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이 상륙한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선 남성이 월남 당시 착용했던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남성은 신문에서 북한을 떠나 우리 측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6시간 내외가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021년엔 북한 사람이 우리 땅에 우리군 몰래 들어오는 일이 또 몇 건이나 벌어질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송영길, 김민석 등 더불어민주당 386 세대가 광주 5.18 전야제 행사 참석 후 여성 접대부들과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된 지난 2000년도 일이 박원순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우상호 때문에 연일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그 문란한 술자리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는 2000년 5월 26일 5.18 전야에 술판 벌인 두 얼굴 386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우상호, 송영길, 김민석 등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이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에서 여성 덧대부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건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임수견 전 민주당 의원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었죠. 임 전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단란주점에 도착했을 때 송영길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김민석은 양쪽에 여성 접대부를 앉혀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우상호는 임 전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퍼부었습니다. 이 사건이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역으로 앞세우는 5.18 행사 후에 문란한 시간을 보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도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는 검색되는 이 기사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구글, 네이버, 다음 중 유일하게 구글에서만 검색됩니다. 본사가 미국인 구글까지는 손을 쓰지 못하고 네이버와 다음만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되는데 뉴데일리와 통화한 다음 관계자는 오래전 기사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없애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언론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인 중앙일보 내에서는 검색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언론사에 문의해야 한다네요. 네이버와 다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우상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사를 숨겨놓은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홍남기의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떠받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자 재난지원금 15조 원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이상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어 홍남기가 또 지난해처럼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깜짝 선언하진 않을는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지만 1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초 14일 9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고려됐던 12조 원 플러스 알파보다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대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15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저쪽 북한으로 가출한 것 같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두관은 최소 20조 원은 지원해야 하며 필요시 국채 발행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그 아래 찌끄레기 의원들도 2차, 3차 재난지원금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 8천억 원, 9조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니 자연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충분이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는데 강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말 한마디에 또 나라 곳간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지난 연말부터 다시 복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황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 들어온 후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싱크탱크 자유와 생각 창립 세미나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공개 석상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실시간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21대 총선 참패 이후 정계를 떠난 뒤 첫 공개 행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전 대표가 정계 복귀에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을 향해 하산할 준비나 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 대뜸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건영은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 나와 신기하게 당선됐죠. 문재인에게 비난을 가하면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이나 윤건영이 마치 당번이라도 맡은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대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등산은 언제나 하산길에 사고가 난다고 문재인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홍 의원은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됐다며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들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며 원래 권력의 본질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 비게 되고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 권력은 진공 상태가 되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은 빛의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윤건영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게 하산 준비나 하라니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라며 문재인 수호천사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윤건영은 또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지금도 대권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은 대통령에게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1년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1000년이 남았든 하산할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단다 윤건영아 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윤건영은 또 저라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이 아니라 힘을 보탤 테니 함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자고 하겠다며 주제 넘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보기 딱 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건영 니가 아닌데 저라면이라는 1차원적인 예시를 갖다 붙이고 있는 윤건영 수준이 딱 고민정 같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윤건영을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보기 딱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윤건영 너는 국회의원 임기가 3년도 더 남았지만 조기 하산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문재인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으니 조기 하산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가 부임 후 첫 일성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15일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부임사에서 한일 양국은 쌍방의 국민이 각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대사로서 한국에 다시 부임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한일 관계가 전에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책임의 무거움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책임을 묻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3국의 동맹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김정숙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는 한미일보단 한북중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니 아이보시 일본 대사의 바람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소개합니다. 문하야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인아, 일자리 창출? 선거가 다가오니 이불 쩝쩝이네. 이제 정신 차렸냐?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당신의 일자리가 마련된 의왕시에 가서 부역할 준비나 해라. 아이디부터 참 멋있는 문하야님은 3년 넘게 하지 못한 일자리 창출을 단 3개월 만에 하겠다는 문재인을 향해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 의왕시엔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HK 그린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윤미향은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낸 법안인가? 이것으로 초래될 부작용까지 생각했나? 무조건 책상에 앉아 머리만 굴리지 말고 몸으로 뛰고 경험해서 법안 만들어라.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에게 강령한다.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인 윤미향이 모든 포장재를 사전검열하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이런 멋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할머니들 데려다가 길거리에서 쇼하는 게 특기인 윤미향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적용될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 참 경악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